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여전히 잘 가고 있어요. 정말 요즘은 긍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도미넌스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 58, 조금 있으면 59%가 넘을 예정이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주요 이동평균선도 뚫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을 뚫을 수도 있어요. 60%를 뚫고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몰라요. 왜냐면 2020년 말에도 여기 보면 73.63%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2021년 초에부터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알트장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보면은 9월부터 12월까지 엄청나게 올랐어요. 보시면 여기저기 9월부터 12월이면은 거의 뭐 신고점 뚫고 여기서부터 $10,000부터 뭐 2만 그리고 뭐 2만 넘어서 여기 39,000까지 엄청나게 간 다음에서야 알트장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괴리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되 알트를 모을 거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중심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에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라갈 때마다 눌리고 했지만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원래 패턴상으로는 이게 이러한 모양이 돼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려주면은 다시 움직임을 알 수 없는 시점이 됐어요. 왜 이런 움직임이 자꾸 나오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의 이러한 환율의 폭등은 이 IMF 때거든요. IMF 때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때입니다. 근데 보면은 IMF가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형태로 단기 수렴을 상방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뚫은 게 보이시죠? 근데 지금 보면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우리가 이때 2021년에 조금 단기간에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서 막 급등을 겪었잖아요. 이러한 구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수렴을 이렇게 겪고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가격을 지금 비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수렴을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근데 우리가 환율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오르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달러 가격이 오르면 사실 더블로 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제 뭐 국내 주식이라던가 부동산도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워낙 이제 장이 요즘 좀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비트코인을 하게 되면 보세요. 원화가 약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오른다라는 거. 그렇죠? 달러 가격이 오르는데 환율까지 오른다 그러면 이게 원화로 봤을 땐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멤버십에서는 이 8천만 원대 초반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가격대를 이렇게 보면은 거의 10% 넘게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오시면 텔레그램 주소가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은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비트코인이 워낙 도미넌스가 오르는 시점이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강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도 알트코인들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알트장이 오면은 또 본격적으로 알트를 또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드리니까 이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항상 이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감기가 지나고 횡보를 한 다음에 고각 상승이 나오는데, 이번 사이클은 이전과 달랐던 건 반감기 이전에 신고점이 나왔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반감기 끝나고 또 이렇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고각 상승의 여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23만에서 28만 달러를 타겟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각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더 도미넌스 역시 지금 이러한 추세가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 이 추세선이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뭐 리테스트를 한다거나 했을 때 확정 이탈이 났을 경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그리고 알트코인도 굉장히 오를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테더 도미넌스라는 것은 전체 시총 대비해서 테더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뭡니까?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 캡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론 2022년 초반부에 있었던 전체 마켓캡보다 현재가 적긴 해요. 그러나 USDT로만 봤을 때는 훨씬 높다. 그리고 이때에 비해서 마켓캡이 이제 지금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BUSD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시점에서. 근데 어쨌든 SDC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긴 했죠. 그러나 얘가 어쨌든 증가 추세고 특히 USDT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한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켓캡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2021년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를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2021년의 고점을 깰 만한 요소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감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0일을 지났을 때 파는 거, 그쵸? 그럼 이제 반감기를 기준으로 500일 지나면 여기고 여기서는 여긴데 그러면 500일이 지나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나와 있죠. 저 유사님 딱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2025년 9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이때처럼 두 번의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5년도 4월 뭐 이럴 때 한번 팔아야 될 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가 상황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영상에서 일단은 뭐 이러한 법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미국 대선과 연결이 돼 있는데요.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고각 상승.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고각 상승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정말 거의 한 18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게 끝나면 또 다시 고각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좋은 형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제 거래 잔고가 사상 최고치 인 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때 기준으로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도 미결제를 한번 이렇게 최고점을 찍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가격이 떨어지냐 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 이때랑 좀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미결제가 되면은 높아지는 게 롱 포지션 비율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아마 숏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항상 숏 포지션이 많이 갈렸거든요. 엄청나게 갈려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숏을 치는 것보다는 눌림롱을 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때 많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눌림롱이 중요하다 할 거면, 선물을 할 거면 눌림롱이 중요하고 현물 매집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죠. 실제로 이제 멤버십 말고 선물방도 보시면요, 보면 계속 롱만 칩니다. 자, 여기 타겟 갖고 여기서 타겟 갖고요, 여기 올 타겟 갖고요, 이런 식으로 58,000 뭐 이전부터 계속 롱만 쳐요. 여기 손절이 한번 나지만 그래도 승률이 좋죠? 계속 롱만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승률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때 갈려보면 알아요. 근데 이게 고각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신고점을 아직 돌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신고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선물방은 또 멤버십과 별도의 방인데 선물방에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선물방 그 문의를 하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물방은 이제 저러한 픽도 하고 이제 공부방이나 관점 공유를 서로 하는 그런 방으로도 같이 이렇게 좀 병행을 할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새로 리뉴얼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을 개선을 해서 뭐 레인보우 차트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보면은 여기 가격대가 요 위로 올라왔을 때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직 오를 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서 이 바운스 영역이 되면서 반등을 하면 그때부터 이 고각 상승 영역이 되는데 이러한 상승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뭐 350K도 볼 수 있다 이런데 여기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이 맞다라는 거 보면 되고, 저는 되게 놀라운 게요, 지금 블랙록이 한동안 매집을 안 했다가 다시 미친 듯이 삽니다. 3억 900만 달러를 샀다고 하는데 얘가 지금 얼마나 산 거냐면요, 이틀 동안 10,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 38만 개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신고가를 찍고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높잖아요. 코인베이스도 상승률이 높았을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현물 ETF를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왜냐면 선물 ETF 자체 상승세도 높을 거거든요. 그리고 뭐 현물 ETF라든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던가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라던가 이런 것들의 주식을 사는 것이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건데, 지금은 그 메타가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들이 노리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점유율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래서 ETF를 사면서 하는 것이 뭐 세금 혜택이라던가 뭐 비트코인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금처럼. 그런데 왜 부자들은 실물 금을 사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번에 사이클에서는 내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사고 뭐 비트코인 ETF를 사고 뭐 코인베이스를 사고 이러한 접근법이 좋지만, 이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비트코인 현물을 사셔라. 왜냐면 그때 제가 유튜브로도 계속 말을 할 거긴 한데 지금부터 약간 좀 가스라이팅을 미리 당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이건 좋은 가스라이팅이에요 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이 얘기는 제가 정말 예전부터 드렸어요. 블랙록의 목적이 뭘까? 얘네들은 왜 ETF를 해서 비트코인을 할까? 이거에 대한 저는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 현물을 본인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주목하는 건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팔지 않고 있다라는 거. 순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이제 그냥 끝났어요. 매도 세력이 거의 없어지고 매집이 끝났고 얘네들은 그냥 대놓고 사고 있는데 역푸가 뜨고 있고. 그죠? 그리고 알트는 도미너스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덜 오르고 있고 혹은 오히려 빠지고 있고, 그 비트는 조금씩 오르고 있고, 이때가 정말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을 때, 오르는 건 알겠는데 떨어지면 좀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계속 지금 모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들이 결국 뚝배기가 깨지고 비트코인으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에 살 때, 그때가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예요. 지금은 비트코인을 그냥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아니 뭐 처음부터 알트코인 모을 거면 뭐 모아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좀 어려운 게, 도미너스가 정말 70%대까지 간다 그러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마지막에 그 턱 밑까지 차올라가지고 아유 진짜 알트장은 없나 보다 하면서 비트코인을 바꿀 때, 그때 알트코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비트코인을 높은 비중으로 매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면서 아니 상승장인데 비트만 상승장 아니냐고 하면서 막 진짜 원망을 하고 막 그 손절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천천히 알트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트를 굳이 건들 필요가 없고, 건들더라도 비트를 반드시 섞어야 된다. 또 이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 형제 라는 걸 제가 아니까요. 비트캐시, 골드, 이캐시, SV, 스택스 이런 애들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대비할 수 있잖아요 하는데, 그들도 나중에 퍼포먼스가 못 따라오는 시점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그냥 비트 사놓으면 편한데 지금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영상 찍어도 지금은 할 말이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듣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돼서 분명히 이걸 느껴요. 비트코인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요. 나중에 되면은.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알트를 봐야 돼. 진짜로. 항상 대중의 심리와 역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투자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가 영상으로 또 몇 개 남겼어요. 제 옛날에 그 주식 엔비디아 얘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하나 주식을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어디 갔지? 요거 말이라고 있어요. 이 주식이 있는데 얘는 이제 소형원전 관련 주식이에요. 지금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정말 좋은 예제라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걸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꾸 진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들이 좀 있어요. 샀으면 진작 얘기할 때 샀어야 돼.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자, 제가 이거를 주목할 때는 언제였냐면 이때였어요. 이때. 한 6달러에서 한 2달러 요 사이에 요때였어요. 요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RSI 보면 이런 데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 과매도에 와서 이거 진짜 저는 MR이라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네요. 왜냐면 소형원전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전력 수요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시티가 될 거고요. 그러면 전력 수요가 당연히 높아지는데, 이걸 지금의 무슨 뭐 대체 에너지를 한다는 등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전기 생산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원전을 할 건데, 원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다 해양 기지를 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자력은 다 뭐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륙에 있는 도시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전기를 그럼 끌어서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데이터 센터들마다 원자력에서 에너지를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소형원전이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스마트 시티 도시 개발을 하면 요 옆에 하나가 소형원전이 붙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면 여기 소형원전이 붙고, 이렇게 하면서 매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육지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메타를 떠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장을 하고 펌핑 주면 이렇게 빠지는 거 국룰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쯤 잡아야 되나 해서 저는 나름 여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더 빠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1달러 초반대 후반인가 거기 빠져요. 1.8 여기까지 빠지죠.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보고 이거 진짜 망했나? 그때 당시에 뉴스가 막 그랬어요. 얘 이제 망한다, 뭐 파산 날 거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닥 찍고 바닥 찍더니 이래 보면 이렇게 쓰리바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얘가 날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 지점이 언제냐면 2023년 10월인데 여길 다시 돌아오는 게 거의 무슨 한 6개월? 7개월 정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이 지랄을 다 하고.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제가 욕을 영상에서 거의 안 하는데 이건 진짜 지랄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보죠? 그리고 이제 좀 급등을 해요. 어디까지? 한 11달러까지 급등을 합니다. 10달러. 또 죽죠. 이게 이제 1차 하락을 한번 하는 거예요. 수시를 한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벼터내니까 여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번 수익 실현.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애들이 전형적인 운전법이에요. 다 죽여놓고 나이키. 제가 나이키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다수가 안 좋다고 했을 때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영역이 정말 망한 건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SMR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 내가 확신이 있으면 이게 오히려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이때 망했다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도 막 연락 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괜찮다라고 이때쯤에 얘기했을 때 안 산 애들이 연락이 와요. 너 괜찮냐? 그랬었다니까요. 정말로. 주식하는 친구들이 연락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시나리오가 있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가 뭔가 바닥인 것 같아. 그리고 망했다고 그래. 사람들이 좀 막 진짜 죽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그대로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건 개미 털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를 털어야 이렇게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미친 듯이 털어가지고 여기까지 털어놓고 또 털고 또 터니까 그리고 또 터니까 가잖아요. 이게 진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진짜 좀 열이 받지만 그런 과정들이 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자, 비트코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알트장은 여기예요. 여기가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 뭐 했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업비트를 한번 찾아봐서 이 시기에 뭐 했나? 2020년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알트가 올랐나? 비트가 올랐나? 뭐가 더 올랐나? 그때 사람들 반응은 어땠나? 다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때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왔냐고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 뭐 했냐? 주식하고 있었어요. 자, 이때부터 동학개미 운동하면서 여기까지 계속 나의 삼성전자, 나의 뭐 카카오, 뭐 네카라 쿠베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럴 때였어요. 현차가 많이 올랐는데 뭐 카카오가 많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쯤 오다 보니까 슬슬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 이제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때 시간적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항상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런 거를 겪고 급등하는 기간을 겪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장이 오더라. 자, 그러면 미리 알트코인을 사놓는 것도 정말 나쁜 방법 아니, 시장 떠나 있는 사람들보단 나쁜 방법이 아닌데 그냥 심플하게 먼저 비트 샀다가 알트 바꾸자 하면 끝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요즘에는 알트 얘기를 잘 안 하고 비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아도 되는데 되는데 이게 더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얘기를 보세요. 문장을 하나 이렇게 딱 구성을 해보자고요. 알트를 사도 되는데 비트 사고 알트 바꾸는 게 더 낫습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가 더 낫다는 말이에요? 알트를 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트 먼저 샀다가 알트를 바꾸라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국 사람들이 더 그래.
절대 안 돼. 절대 비트코인 안 써. 아유, 비트는 단위도 크고 수익률도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때는 안 그렇다니까. 이때는 이 시기에는. 그게 언제부터냐. 신고점에 준하는 그 부분부터 신고점을 뚫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올라요. 도미넌스가. 이때 보시면 이때부터 진짜 폭등합니다. 50, 60 몇 프로예요. 60%부터 73%까지를 거의 4주 만에 올라버려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진짜. 자, 도미넌스라고 하는 건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 시총이 차지하는 지분율이잖아요. 근데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서 1%씩 오르는 그 힘이 더 세요.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4주 만에 우직하게 올린다는 건 뭐 위주로 올랐다? 비트코인 위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움직임을 기억해야 되고 이제는 기억을 넘어서 실천할 때다. 알트장이 아직 안 왔다는 건 비트코인이 제대로 오르지 않았다는 소리고 비트코인이 제대로 오른 다음에 알트장이 오려면 이더장이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순서가 딱 나오죠. 비트를 먼저 보고 이더를 갔다가 이더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죠? 이더를 갔다가 그 다음에 다른 알트들로 쭉 가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장세쯤에는 자발트가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그냥 순서가 그래요. 라지캡을 갔다가 정동동동동동동 가서 이제 마지막 스몰캡까지 가는 요 순서로 가면은 웬만하면 어느 정도 메타를 맞출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당연히 주식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처음에 동학개미 운동할 때 뭐부터 했습니까? 3전부터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갑자기 포트폴리오에 무슨 카카오도 들어가고 현대자동차도 들어가고 뭐 LG도 들어가고 그 밑에 기업들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럼 당연한 건 왜 알트장이 오냐? 코인이 계속 비트코인만 올라요. 오르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러면 이제 슬슬 눈이 들어오거든. 아,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오르는구나. 내가 왜 이거 안 샀지? 얘는 진짜 좀비네. 그래 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비싸. 비트코인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돈으로 못 사겠어. 근데 되게 웃긴 건 주식은 비싸면 아예 못 사잖아요.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코인은 사토시 때문에 소수점 단위로 진짜 무슨 쪼개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0.0000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5,000원 이렇게 주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다음 코인을 뭘 보냐? 이게 시총 2등인데 생각보다 싸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9천만 원, 뭐 1억 이런 거 보다가 300만 원대 보면은 싸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더로 가. 그 다음에 뭐 솔라나라든지 그 다음 시총으로 쑥쑥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왔으면 물론 그러니까 물론 여기를 뚫어줘야 끝나는 거긴 해요. 근데 일단 뚫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놓고 그걸 가정을 해놓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아야 될 것은 당연히 제가 이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중심으로 모아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슬그머니 나오는 게 뭐냐? 모건 스탠리가 총 보유 자산의 0.02%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한다. 근데 심지어 이게 꽤 많아. 2.72억 달러. 그러면 모건 스탠리 말고도 다른 뭐 자산운용사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슬그머니 신고하겠죠. 이런 애들 먼저 신고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호재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다 샀을 거고 그걸 하나씩 발표한 애들이 생길 거고 그럼 그게 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일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